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손주 생일에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게. 엄마, 괜찮으시죠?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응, 괜찮아. 너 일 열심히 해. 네, 그럼 주말에 연락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끊기자 명자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든 전화기는 이미 통화 종료 화면을 띄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아직 아들의 목소리가 남아있기라도 한 듯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거실 벽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자리였다. 이제는 그 자리에 주인이 없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명자 자신이 작아지고 있었다. 70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그녀에게 혼자라는 상태는 여전히 낯설었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명자는 무릎 위에 올려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손등에 검버섯이 늘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다. 세월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장남 태식이 사다 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아직 반도 먹지 않은 사과들이 비닐 포장 안에서 윤기를 내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한 바구니 가득한 과일은 과했다. 명자는 그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너무 많이 샀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해주려 할 때 그것이 설령 과하거나 맞지 않더라도 명자는 그저 고맙다고만 말하는 쪽을 택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명자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양을 줄여도 남았고 반찬을 만들어도 먹기 전에 상할 때가 많았다. 그렇다고 매번 밖에서 사 먹자니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먹는 끼니가 주는 쓸쓸함이 더 컸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고 싶은 프로그램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즘은 뭘 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드라마를 틀어도 줄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뉴스를 봐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화면을 켜두는 것에 불과했다.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긴 시간대였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그 사이를 채울 만한 일은 없었다. 청소를 하자니 혼자 사는 집은 금방 끝났고 빨래도 매일 할 만큼 나오지 않았다. 명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명자는 문득 자신도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애들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엔 명자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에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명자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태식이 전화해서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물을 때 명자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명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 앱을 열자 며칠 전 차녀 미경이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애들이 감기 걸려서 정신없어요. 유유명자는 그 메시지에 응 괜찮아. 애들 잘 챙겨라고 답장을 보냈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고 명자도 그걸 이해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은 누군가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랐다. 그럼 명자는 별거 안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지라고 대답하겠지만 그래도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덜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저녁 6시가 되자 명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밥을 한 공기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명자는 자꾸만 맞은편 빈 의자를 보게 되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이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명자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도 없었지만 이 고요함과 적막함은 명자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다. 명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화면이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집안이 조금 덜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명자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은 명자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밤 9시가 되자 명자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요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자리 잡혔다. 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개운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때로 답답하고 때로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이 그리웠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명자는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긴 한숨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명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잠들기 전 명자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명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장남 태식이 아내 윤희와 함께 서 있었다. 명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태식은 과일 봉지와 건강식품 상자를 들고 있었고 윤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명자는 두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명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은 그나마 하루가 덜 길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은 태식은 명자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 회사 선배로부터 좋은 곳을 소개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도심 한복판에 새로 생긴 시니어 레지던스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다. 태식은 스마트폰을 꺼내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를 명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밝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공간들이 펼쳐져 있었다. 넓은 로비, 쾌적한 개인실,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공용 식당.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식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것.
의료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곳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화면 속 풍경은 분명 좋아 보였다. 깔끔하고 밝았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명자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명자의 삶 자체였다. 태식은 명자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 자식들이 항상 걱정된다는 것, 만약 집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레지던스에는 24시간 관리 인력과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희도 거들었다. 요즘 이런 시설들이 예전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오히려 호텔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섭섭함이 올라왔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떠나보내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태식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명자도 그걸 알았다. 하지만 감정이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다. 태식은 이어서 비용 문제도 자신들이 부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명자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한 것도 아니었다.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시간을 끌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단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결정은 그 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명자는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번 가보겠다고. 태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날 저녁 태식 부부가 돌아간 후 명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탁자 위에는 태식이 출력해놓고 간 레지던스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명자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화려한 사진들과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하루 3끼 제공되는 식사, 주 2회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정기적인 건강 검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편리해 보였다. 명자는 책자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을 것이다. 명자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집에 계속 혼자 남아있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태식의 말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게 나을까? 명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의 삶이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짧아졌고 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태식이 제안한 곳에서라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 후 태식은 약속대로 명자를 데리고 레지던스 견학을 갔다. 승용차 안에서 명자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 위치한 레지던스는 접근성이 좋았다. 차로 30분이면 태식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그 규모에 놀랐다. 10층짜리 건물은 외관부터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로비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따뜻한 인테리어가 명자를 맞이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다. 상담실로 안내된 명자와 태식은 시설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곳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20여 명이 입주해 있다는 것,
개인실은 원룸 형태부터 투룸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식사와 청소, 세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담당자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한 달 일정표를 펼쳤다. 월요일 오전에는 요가 수업, 화요일 오후에는 서예 교실, 수요일에는 영화 감상, 목요일에는 노래 교실. 프로그램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명자는 그 화면을 보며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바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도 생겼다. 실제 거주 공간을 둘러볼 시간이 되었다. 담당자는 두 사람을 모델룸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화장실, 그리고 간이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명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자에게 물었다. 어떠냐고. 괜찮아 보이지 않냐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아 보였다. 다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마음이 복잡했다. 공용 공간도 둘러보았다.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넓고 밝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입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명자는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대부분 명자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행기를 사용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였다.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도 들렀다. 도서관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물리치료사가 상주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로 돌아왔을 때 담당자는 계약 조건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태식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느꼈다. 섭섭함보다는 고마움이 앞섰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식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나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명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낮에 본 레지던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깨끗한 복도, 밝은 식당, 정돈된 개인실. 모든 것이 편리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곳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태식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레지던스에서 입주 설명회가 있다고 했다. 실제 입주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명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보기로 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다. 설명회 당일 명자는 태식 없이 혼자 레지던스를 찾았다.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명자가 거절했다. 이번에는 자식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레지던스 로비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명자는 방문 목적을 밝히고 안내를 받았다. 2층 세미나실로 올라가자 2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 명자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몇몇은 자녀와 함께 온 듯했다. 명자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설명회는 시설 소개로 시작되었다. 담당자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며 레지던스의 운영 방침, 프로그램 구성, 의료 서비스 체계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명자는 메모할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귀 기울여 들었다. 하루 3끼 식사 제공, 주 2회 객실 청소, 월 4회 정기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들렸다.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몇몇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비용,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조건 등을 물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명자에게는 그 내용들이 여전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다. 평생 집에서 살아온 명자에게 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설명회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마련되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는데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처음 오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명자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역시 6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명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성은 자신을 선우라고 소개했다. 이곳에 입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다. 명자는 선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선우는 명자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챘다는 듯 말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곳 생활에 적응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명자는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냐고. 불편한 점은 없냐고.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가끔 규칙이 답답할 때도 있고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한다고 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위안이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우는 명자에게 3층 공용 라운지를 보여주겠다며 앞장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자 넓은 공간에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 몇몇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우는 명자를 한쪽 소파로 안내하고 함께 앉았다. 이어서 선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행히 다음날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그 후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곳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명자는 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아무도 모르는 채 시간이 흐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가끔 명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선우는 이어서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노후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걱정해줘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덜 외로운 곳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명자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노후는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명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까? 명자는 선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선우는 밝게 웃으며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명자는 선우의 연락처를 받아 적고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레지던스를 나서는 명자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조금씩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어쩌면 첫 발을 떼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선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노후는 없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결정할 때였다. 다음 날 명자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주하겠다고. 태식은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기뻐하며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한 발을 내디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명자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입주일은 3월 초였다. 이사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거나 정리했고 명자는 필요한 옷가지와 소소한 물건들만 챙겼다. 태식과 미경이가 함께 와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십 년을 살았던 공간이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실감났다.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입주를 환영하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담당 직원이 명자를 맞이하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명자에게 배정된 방은 7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명자를 맞았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고 햇빛이 방 안가득 들어왔다. 명자는 짐을 풀며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상 위에 사진 액자를 놓았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손주들 사진. 명자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액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두었다. 이곳이 이제 명자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첫날 저녁 명자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명자는 트레이를 들고 배식대로 향했다. 메뉴는 생선구이,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된장찌개였다. 양도 적당했고 간도 세지 않아 명자의 입맛에 맞았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선우가 손을 흔들며 명자를 불렀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선우가 앉은 테이블로 갔다. 선우 옆에는 2명의 여성이 더 앉아 있었다. 선우는 명자를 소개하며 옆 사람들도 차례로 소개했다. 한 사람은 8층에 사는 정숙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5층에 사는 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명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정숙은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했고 영희는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다. 명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모두 명자처럼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침대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이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명자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1층 게시판을 확인했다. 한 주 동안의 프로그램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월요일 오전에는 요가 수업, 화요일에는 노래 교실, 수요일에는 영화 감상,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 명자는 요가 수업에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명자는 3층 다목적실로 향했다. 이미 10여 명의 입주자들이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명자는 구석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았다. 곧 강사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강사는 천천히 동작을 시범 보였다. 명자는 최선을 다해 따라했지만 몸이 뻣뻣해서 쉽지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다. 수업이 끝난 후 명자는 선우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우는 명자에게 다른 프로그램들도 추천했다. 특히 서예 수업이 인기가 많다고 했다. 명자는 서예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자는 레지던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라운지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저녁을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명자에게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식사 때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그 작은 교류들이 명자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선우, 정숙, 영희와 함께 1층 카페에 모였다. 레지던스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옛날 살던 동네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숙이 말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지 않아?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지금은 만족해. 선우도 거들었다.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혼자 있으면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 명자도 동의했다. 정말 그랬다. 혼자 살 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었다. 24시간 관리 직원이 있고 응급벨도 설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같은 건물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심이 되었다. 명자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집이 그립고 가끔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은 하루. 명자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에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명자는 방으로 돌아와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식은 어떠냐고 물었다. 명자는 좋다고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태식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입주 2달째에 접어들면서 명자는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함들이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명자의 마음에 무언가 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다. 어느 날 게시판을 보니 화요일 노래 교실이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강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자는 노래 교실을 즐기던 참이라 아쉬웠지만 일시적인 것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노래 교실은 재개되지 않았다. 명자는 데스크에 문의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강사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렇다고 항의할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입주 안내 책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얼마 후 이번에는 목요일서의 수업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공지가 나왔다.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바뀐 것이었다. 명자는 오후 시간대가 더 좋았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고 그 후 쉬었다가 서예 수업을 하는 게 리듬이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요가와 서예를 같은 오전에 연달아 해야 했다. 명자는 또다시 데스크에 이유를 물었다. 직원은 강사 스케줄 조정 때문이라고 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어느 날부터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6가지였던 반찬이 4가지로 줄었다. 명자는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는 운영 사정상 조정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명자는 반찬이 줄어든 것보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었고 입주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주말 오후 명자는 라운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 직원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다. 명자는 놀라서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였다. 공용공간 청소는 보통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날은 시간이 달랐다. 명자는 자리를 옮기려고 책을 덮었다. 청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선우, 정숙, 영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정숙이 입을 열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프로그램도 자꾸 바뀌고 청소 시간도 제멋대로고. 선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느꼈어. 처음 왔을 때랑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명자는 그제야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다른 입주자들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4사람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이어갔다. 객실 청소도 예전보다 꼼꼼하지 않다는 이야기,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 응급벨을 눌렀는데 직원이 늦게 왔다는 이야기. 작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자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느 조직이든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졌다. 처음 입주할 때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며칠 후 명자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을 겪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침대 옆 카펫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벽을 잡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명자는 다음날 아침 관리 사무실에 카펫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카펫은 그대로였다. 명자는 다시 사무실에 갔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다. 명자는 일주일 전에 요청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미안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카펫이 치워졌다. 명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이렇게 간단한 일도 2번이나 요청해야 하다니. 한 달쯤 지났을 때 명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입주 안내 책자에는 월 1회 정기 검진이 제공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달에 한 번으로 바뀌어 있었다. 명자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커졌다. 계약할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프로그램은 자주 취소되거나 변경되었고 직원들과의 소통은 매끄럽지 않았다. 명자가 요청한 일들은 제때 처리되지 않았고 입주 당시 약속받았던 서비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명자는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나이 들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 하지만 다른 입주자들도 같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명자의 자책은 혼란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우는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도 느꼈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는 직원들이 더 친절했고 프로그램도 안정적이었는데. 명자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선우는 대답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혹시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명자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작은 불편들이 쌓이고 있었고 명자는 그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5월 중순 명자는 미경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손주 은서의 생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소식이었다. 미경은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으니 엄마도 꼭 와달라고 했다. 명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은서는 명자의 첫 손주였고 올해 7살이 되었다. 명자는 당연히 가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달력을 확인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미경의 집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다. 명자는 생일 선물을 뭘 살까 고민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손주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명자의 하루는 밝아졌다. 며칠 후 명자는 1층 관리 사무실로 내려갔다. 외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레지던스에는 안전과 관리를 위해 외출 시 사전 신청을 하는 규정이 있었다. 명자는 처음에 그 규정을 들었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외출이 그렇게 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손주 생일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날이었다. 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명자는 외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날짜, 시간, 목적지, 귀가 예정 시간을 적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토요일 오후 3시 출발이시면 돌아오시는 시간이 몇 시쯤 되실까요? 명자는 대답했다. 저녁 8시쯤 될 것 같아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저녁 외출은 원칙적으로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녁 8시 귀가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명자는 순간 당황했다. 왜요? 손주 생일인데요. 저녁 식사까지 하고 오려면 8시는 되어야 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다. 안전관리상 저녁 늦은 시간 귀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후 6시까지 돌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오후 3시에 도착해서 6시에 돌아온다면 겨우 3시간밖에 함께할 수 없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저녁 식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다. 명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주 생일인데 3시간만 있다가 와야 하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 함께 가시면 예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께 동행을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태식이나 미경에게 부탁해서 데리러 오고 다시 데려다 달라고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다. 명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기도 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은 명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저녁 식사 때 명자는 선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조카 결혼식 때 저녁 늦게까지 있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일찍 나와야 했어. 그때 정말 속상했어. 명자는 물었다. 왜 이렇게 규정이 엄격한 거야? 선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안전 때문이래. 저녁에 귀가하면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명자는 이해가 되면서도 섭섭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입주자들의 삶도 중요하지 않은가. 손주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도 시간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명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날 밤 명자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일 파티에 늦게까지 있지 못할 것 같다고. 6시쯤에는 돌아가야 한다고. 미경은 놀라며 물었다. 왜요? 저녁 같이 먹고 가시면 안 돼요? 명자는 레지던스 규정을 설명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명자는 마음이 무거웠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 하지만 미경은 고집했다. 엄마, 은서 생일인데 당연히 저녁까지 계셔야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명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고 말았다. 생일 파티 당일 미경은 약속대로 명자를 데리러 왔다. 차 안에서 명자는 미경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미경은 괜찮다고 했지만 명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경의 집에 도착해 은서를 만났을 때 명자는 잠시나마 미소를 되찾았다. 은서는 명자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명자는 은서를 꼭 안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풀고 사진을 찍었다. 은서는 명자가 준 인형을 받고 무척 좋아했다. 명자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신경 쓰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미경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명자는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려 애썼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저녁 7시 30분 명자는 일어섰다. 미경이 명자를 차에 태우고 레지던스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가족의 시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손주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도 제대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명자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미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로비로 들어서며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데스크 직원이 귀가 확인을 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침대에 앉았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서의 웃는 얼굴,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그리고 시계를 보며 느꼈던 조바심. 명자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편리함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 자유롭게 가족을 만나고 원하는 시간만큼 함께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명자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명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가족의 시간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은 명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그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여전히 명자를 괴롭혔다. 명자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명자는 입맛이 없었다. 선우가 명자를 보고 물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명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선우는 눈치를 챘다. 어제 손주 생일 파티 다녀왔잖아. 뭔가 있었어?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던 것, 결국 딸에게 부탁해서 데려다 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던 느낌. 선우는 명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3층 라운지로 올라갔다. 다른 입주자들이 없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지. 명자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에는 편리함 때문에 왔잖아. 안전하고 규칙적이고 외롭지 않은 곳.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편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편해도 의미가 없더라고. 명자는 선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명자가 느끼고 있던 불편함의 본질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외출 시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자의 삶을 명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과 시간표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우는 계속 말했다. 나 요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자는 놀라서 선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야. 여기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우의 말은 명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다. 편리함이 내 삶의 주도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일단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냥 화가 나서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먼저 상담을 신청하려고 해. 시설 측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느낀 불편함들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퇴소를 결정할 거야. 명자는 선우의 차분한 태도에 감탄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명자는 물었다. 나도 함께해도 될까? 선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같이 하면 더 좋지. 두 사람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들을 노트에 정리했다. 프로그램이 자주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외출 시간 제약, 입주 당시 약속받았던 서비스들이 줄어든 것. 하나하나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나왔다. 선우는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명자와 선우는 정숙과 영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정숙은 야간 응급벨을 눌렀는데 직원이 20분이 지나서야 왔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영희는 청소 서비스가 약속과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경험을 메모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설 측과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명자는 관리 사무실에 상담 신청을 했다. 직원은 어떤 내용인지 물었다.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입주 생활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후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 일주일 동안 명자와 선우는 상담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준비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상담 전날 밤 명자는 선우와 전화 통화를 했다. 선우가 물었다. 내일 긴장돼? 명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조금. 하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선우는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과한 것도 아니야. 입주할 때 약속받았던 것들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거니까.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 상담을 통해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소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명자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편리함이 내 삶의 주도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자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명자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일 상담에서 명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명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상담 당일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긴장되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다. 명자는 어젯밤 정리해둔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선우를 만났다. 두 사람은 라운지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선우도 자신의 노트를 펼쳐놓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 해.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실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첫째, 입주 당시 안내받았던 프로그램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구체적으로 노래 교실이 석 달째 중단되어 있고 서예 수업 시간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었다는 것. 둘째, 정기 건강 검진이 월 1회에서 2개월에 1회로 축소되었다는 점. 이건 역시 사전 공지가 없었다. 셋째, 외출 시간 제약이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한다는 점. 넷째, 객실 관리와 청소 서비스가 초기보다 질이 떨어졌다는 점. 다섯째, 응급 상황 대응이 느리다는 점. 선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문제야. 뭔가 바뀔 때마다 사전에 입주자들과 상의하거나 최소한 공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잖아. 명자는 동의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 입주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오전 10시 명자와 선우는 1층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담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는 의자에 앉았다. 상담실장은 명자와 선우를 번갈아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명자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희가 입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명자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프로그램 변경과 취소, 건강검진 횟수 축소, 외출 시간 제약. 상담실장은 메모를 하며 들었다. 명자가 말을 마치자 선우가 이어받았다. 저희가 문제 삼는 건 단순히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경 사항들이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주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최소한 알려주지도 않고요. 상담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명 아닌 변명을 시작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강사 수급 문제도 있었고 인력 배치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상담실장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도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약속받았던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선우도 거들었다. 외출 시간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관리가 중요한 건 알지만 저희가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담실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하지만 명자와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명자가 메모를 다시 펼치며 말했다. 저희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명자는 정숙과 영희에게서 받은 메모들을 꺼냈다. 응급벨 대응 지연, 청소 서비스 질 저하, 식사 반찬 가짓수 축소. 각각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상담실장은 그 메모들을 받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는 이어서 말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개선이 어렵다면 저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우가 명확하게 말했다. 퇴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기 종료에 대한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상담실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퇴소를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몇 달 동안 이 문제들을 지켜봤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상담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상부에 보고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명자와 선우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상담실을 나선 두 사람은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선우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어. 명자도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날 저녁 명자와 선우는 정숙, 영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오늘 상담 내용을 공유했다. 정숙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선우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시설 측의 답변을 기다려야지.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명자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퇴소한다면 다시 혼자가 된다. 그 외로움과 불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명자는 확신했다. 이대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편리함이 삶의 주도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명자와 선우는 다시 상담실에 앉았다. 상담실장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담실장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일정을 정상화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공지하겠다는 것. 건강검진 횟수도 원래대로 복구하겠다는 것. 외출 시간 제약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것. 명자는 그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향이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좋은 개선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퇴소하겠습니다. 상담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선우가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저희 결정은 확고합니다. 이제는 조기 퇴소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담실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상 퇴소 조항을 검토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명자와 선우는 퇴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다. 한 달 전 통보, 보증금 환불, 남은 기간 비용 정산.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다. 명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다. 상담실을 나서며 선우가 명자에게 말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한 거야. 이제 우리 삶을 되찾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명자와 선우는 퇴소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음에 살 곳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들과 상의했다. 명자는 태식에게, 선우는 아들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식은 처음에는 놀랐다. 엄마, 왜요?
거기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명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가족과의 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약속받았던 서비스들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태식은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명자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다. 내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으려고 해.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그러면 너희도 자주 올 수 있고 나도 은서 보러 갈 수 있잖아.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집 알아봐요. 선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함께 집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명자와 선우는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이 찾은 집은 같은 동네에 있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명자는 태식과 함께 본 원룸이 마음에 들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근처에는 복지관도 있었고 마트도 가까웠다. 명자는 이곳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명자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우라는 친구가 가까이 있었고 자녀들과도 더 가까워졌다. 퇴소 일주일 전 레지던스 측에서 최종 정산 안내를 해왔다. 명자는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확인했다. 보증금 환불과 남은 기간 비용 정산이 명시되어 있었다. 명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입주, 점점 쌓여가던 불편함,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정. 모든 것이 명자에게는 값진 경험이었다. 퇴소 전날 명자는 정숙과 영희를 만났다. 두 사람도 명자와 선우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이 물었다. 너희들 나가면 나도 고민될 것 같아. 나도 사실 불편한 게 많거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시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선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두려운 건 당연해. 나도 두려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명자도 거들었다.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정말 혼자인 건 아니야.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역 복지관 같은 곳도 있잖아. 방법은 있어. 정숙과 영희는 두 사람의 말을 곱씹었다. 명자는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우리 계속 연락하자. 나가서도 자주 만나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퇴소 당일 아침 명자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몇 달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다. 명자는 짐을 챙기며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깨달았으니까. 태식이 차를 가지고 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에서 선우를 만났다. 선우도 아들 준호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데스크에서 최종 체크아웃을 했다. 직원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로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차에 짐을 싣고 새 집으로 향하는 동안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태식이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드디어 내 삶을 되찾는 것 같아.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온전히 명자의 것이었다. 아무도 명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무도 명자의 일상을 통제하지 않았다. 명자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명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태식이 도왔다. 가구를 배치하고 옷을 정리하고 주방 용품을 꺼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집안이 제법 모습을 갖췄다. 태식이 물었다. 엄마, 저녁 같이 먹고 갈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태식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자는 아들을 문 앞까지 배웅하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다. 혼자 남은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고요했다. 하지만 레지던스에서 느꼈던 그 고요함과는 달랐다. 이것은 명자가 선택한 고요함이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 정리 다 끝났어. 너는? 곧 답장이 왔다. 나도 거의 끝났어.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명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내일 봐.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다.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 그리고 이번에는 명자가 온전히 주인인 삶. 명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명자는 잠을 설쳤다. 낯선 공간이었고 주변 소리들도 달랐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움이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곳이 명자의 보금자리였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명자는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갔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명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필요한 만큼만 사고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명자는 카트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채우는 동안 명자는 코를 훌쩍였다. 혼자라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났다. 하지만 명자는 슬프지 않았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자가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나올 수 있어? 명자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선우도 명자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어제 잘 잤어? 명자가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명자도 동감했다. 나도 그래. 이제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선우가 제안했다.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우리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명자는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선우는 생각해둔 것이 있다는 듯 말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신청해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시니어 레지던스 선택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 경험을 나눠주는 거지.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명자는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 먼저 복지관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차 보였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명자와 선우는 봉사활동에 대해 문의했다. 직원은 흔쾌히 환영한다며 신청서를 건넸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직원이 물었다. 어떤 분야의 봉사를 원하시나요? 선우가 대답했다. 노인 주거시설 선택 상담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게 있어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직원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그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자와 선우는 그날부터 주 1회 복지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선우가 노트북을 꺼내고 명자가 옆에 앉아 아이디어를 냈다.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은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였다.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중도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속성 확인하기였다. 안내 책자에 나온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지, 강사진은 안정적인지. 세 번째는 소통 체계 확인하기였다.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있는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는 외출 및 일상생활 자유도 확인하기였다. 외출 시간 제약이 어느 정도인지, 가족 방문은 자유로운지, 개인 생활에 대한 통제는 없는지. 다섯 번째는 응급 대응 체계 확인하기였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지, 응급 상황 시 대응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섯 번째는 현재 입주자들과 대화해 보기였다. 시설 측 설명만 듣지 말고 실제 입주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기. 일곱 번째는 중도 퇴소 사례 확인하기였다. 퇴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명자와 선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만약 입주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명자와 선우는 복지관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찾아왔다. 자녀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권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명자와 선우는 그 여성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좋았던 점도 불편했던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건네며 말했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알아보고 실제로 방문도 해보고 입주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체크리스트를 받았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우가 말했다. 우리가 도움이 된 것 같아.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저녁이 되어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으세요? 명자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갈게.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복지관에서의 상담, 선우와의 대화, 태식과의 통화.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찼다. 명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 복지관에서 첫 상담을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레지던스에서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더 편한 삶을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 삶의 결정권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선우와 함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절차적으로 상담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퇴소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가족과의 일상을 되찾았고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선택 기준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명자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노후는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문제더라.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명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손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명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다. 편리함보다 자유를, 통제보다 선택을, 고독보다 연결을. 명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잠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했다. 몇 주가 흘렀다. 명자의 새로운 일상은 레지던스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외출하는 시간도, 식사하는 메뉴도 모두 명자 스스로 정했다. 때로는 그 자유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자는 그것이 좋았다. 적어도 그것은 명자 자신의 선택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자는 약속대로 태식의 집을 방문했다. 은서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명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명자는 손주를 꼭 안으며 웃었다. 이제는 시간 제약 없이 손주와 함께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은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도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 모든 걸 혼자 챙겨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어. 그리고 선우도 가까이 있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 윤희가 물었다. 복지관에서 뭐 하세요?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선택 상담을 하고 있어. 나랑 선우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 태식은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엄마.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 명자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의미 있다고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실수한 걸 다른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그날 밤 명자는 은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은서는 명자의 무릎에 기대어 책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명자는 손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런 순간들 레지던스에 있었다면 누릴 수 없었을 순간들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명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정숙과 영희가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명자와 선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너희들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은 복지관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이 말했다. 나도 너희들 보고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나도 나갈 거야. 명자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들이 나간 후에 더 느꼈어. 나도 내 삶을 되찾고 싶다고. 이미 딸한테 이야기했고 다음 달에 퇴소할 예정이야. 영희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나는 아직 용기가 안 나. 혼자 사는 게 여전히 두려워. 선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운 건 당연해. 억지로 결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는 거지. 명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 복지관도 있고 지역 사회 프로그램도 있고 생각보다 도움받을 곳이 많아. 영희는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도 나눴다. 명자는 이런 연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한 달 후 명자와 선우는 복지관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었다. 현명한 시니어 레지던스 선택하기라는 제목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그 자녀들이 자리를 채웠다. 명자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레지던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 초기의 만족감, 시간이 지나며 느낀 불편함, 그리고 퇴소 결정까지의 과정. 명자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실수도, 후회도, 그리고 배운 것들도. 선우가 이어받아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다. 각 항목마다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시니어 레지던스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레지던스가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분히 알아보고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한 여성이 물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때로는 외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레지던스에 있을 때도 외로웠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 삶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명자와 선우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를 레지던스에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더 신중하게 알아볼게요. 명자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알아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다. 명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레지던스 입주 결정, 초기의 설렘, 점차 쌓이던 불편함, 손주 생일날의 섭섭함, 선우와의 대화, 퇴조 결심, 가리고 지금의 살. 명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레지던스에 갔던 것도 나온 것도 모든 것이 명자에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명자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편리함이나 안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오늘 세미나 잘 끝났지? 응, 정말 보람 있었어. 나도 그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맞아. 우리 계속 이 일 해보자. 좋아. 그럼 내일 복지관에서 봐.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밝았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을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나이 들매의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명자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명자는 침대로 가서 누웠다. 내일은 태식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다. 모레는 복지관에서 또 다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음 주에는 미경의 집에 가서 은서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다. 명자의 일상은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가 정해준 일정이 아니라 명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정으로. 명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노후는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문제더라. 그 깨달음은 이제 명자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명자는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명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명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외롭더라도, 그래도 온전히 자신의 것인 삶을. 그리고 그것이 명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명자는 정숙의 퇴소를 도와주러 레지던스를 다시 방문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숙의 방으로 올라갔다. 정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명자는 정숙의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우리도 이렇게 나왔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정숙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두려워. 혼자 사는 게. 명자는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연히 두렵지. 나도 그랬어. 근데 알아? 두려움보다 자유가 더 크더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선우도 나도 영희도. 우리 자주 만나면서 지내자. 짐을 다 싸고 정숙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여기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헛되지 않았어. 우리 모두 뭔가를 배웠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몇몇 입주자들이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시작이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날 저녁 명자, 선우, 정숙,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주 1회는 꼭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복지관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명자는 집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는 걸으며 생각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은 옳고 어떤 선택은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명자는 레지던스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또 나오는 것을 선택했다. 두 선택 모두 명자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명자는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답게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다음 주 복지관 세미나 준비 자료가 놓여 있었다.
명자는 그것을 펼쳐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명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의미 있는 일이. 명자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결정한다. 명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명자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명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명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겠지만, 그래도 명자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명자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노후는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다.